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뭉클함입니다. 오늘도 자랑스런 한국의 감동 스토리로 뭉클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K-팝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장르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의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다양한 발전 과정을 거쳐 현재의 글로벌적인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K-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 한국 대중음악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전통 가요와 트로트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은 주로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를 강조하며 일본의 엔카와 미국의 팝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기였으며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당시 미국의 라디오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음악인들은 록앤롤과 팝, 재즈 등의 장르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1970년대에는 윤복희, 신중현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록과 소울의 요소가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사 정권의 검열과 제한된 표현의 자유로 인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음악들은 금지되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팝의 시작점은 199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음악 산업은 큰 변화를 겪으며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음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K-팝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기존의 트로트와 발라드 위주의 음악에서 벗어나 힙합, 록, 뉴잭 스윙 등 서구의 최신 음악 장르를 한국적 정서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중음악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젊은 세대의 감성과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난 알아요, 교실 이데아와 같은 곡들은 그들의 시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음악의 퍼포먼스 요소가 강조되기 시작했고 춤과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한 H.O.T, 잭스키스, S.E.S, 핑클 등은 K-팝의 초석을 다지며 많은 팬들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H.O.T는 당시 10대 팬층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팬덤 문화를 만들었고 그 영향은 이후 K-팝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K-팝은 더욱 체계적이고 산업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SM, YG, JYP와 같은 대형 기획사가 설립되었고 이들은 체계적인 연습생 시스템을 통해 차세대 아이돌 스타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사들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 퍼포먼스, 콘셉트까지 철저히 관리하며 대중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H.O.T, S.E.S 등의 1세대 아이돌이 해체된 이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원더걸스 등 2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K-팝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주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방신기는 특히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K-팝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빅뱅은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개성 있는 멤버들의 조화를 통해 독보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원더걸스는 2009년 노바디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며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K-팝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 K-팝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K-팝의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는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팬덤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0억 건을 넘기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싸이는 전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K-팝이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된 장르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중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엑소,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블랙핑크 등 3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하며 K-팝의 인기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러브 이어셀프 시리즈를 통해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 세계 팬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였습니다. BTS는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K-팝의 글로벌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팝의 세계적 성공은 음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덤 문화에서도 두드러집니다. K-팝 팬들은 단순한 팬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TS의 팬클럽 아미, 블랙핑크의 블링크 등은 단순한 음악적 지지를 넘어 사회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미국의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이나 세계적인 기부 캠페인에서 K-팝 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K-팝 팬덤은 그동안의 대중음악 팬들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 팬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다양한 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활동은 K-팝의 인기를 더욱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K-팝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NCT,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그 뒤를 이어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특히 블랙핑크는 코첼라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여성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SNS 활용, 온라인 콘서트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팝은 앞으로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음악 장르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멤버들이 포함된 다국적 그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K-팝은 이제 단순한 한류를 넘어서 세계 대중음악의 한 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더불어 AI, VR 콘서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 소비 방식이 등장하면서 K-팝의 미래는 더욱 다채롭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K-팝은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뛰어난 음악성과 함께 퍼포먼스, 비주얼, 팬과의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팝은 기술 발전과 함께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며 한국을 넘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팝의 글로벌 확장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팬들과 문화적 소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